30. 맞췄네. 근데 맞춰놓고 이제 계속 질문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문제인데. 사실 3일분 34는 아 시간이 없었다 그랬지 참. 1번이 좀 많이 나온 편이잖아요. 아 그래서 1번 찍었어? 제가 1번으로 찍었고 테스트를 조금 더 읽어봤어요. 근데 1번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대입해서 한번 넣고 해석을 해본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확률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던 번호를 찍는 거는 뭐 뭐라고 할 거는 아닌데 뭐 그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참고로 말을 하면 대입법으로 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여기 집어넣었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필요한 정보부터 찾아볼까요? 자 우리 재영이 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니? 빈칸 문장 조금 어렵나? 여기까지 한번 인 앞에까지만 한번 해볼래?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흥미가 있다. 흥미가 있는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뭐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타겟팅 해야 되는 단어를 찾아야 돼. 어떤 말을 타겟팅 할까? 어떤 말 타겟팅 할래? 심리학자인데 어디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야? 어린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서술 부를 빈칸 칠해놓은 거는 또 똑같은 패턴이잖아. 주어인 명사의 속성이야 얘도. 자 우리 주어인 명사의 속성을 지금 몇 개째 하고 있니? 요것도 주어인 명사의 속성. 그 다음 어디 갔어? 이것도 주어인 명사의 속성. 그쵸? 그 다음 요것도 주어인 명사의 속성. 31, 2, 3 3번을 안 했군요. 네. 4번 먼저 합시다. 3번을 되게 자연스럽게 건너뛰었네요 제가. 4번 먼저 할게요. 자, 4번 34번도 주어인 명사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요 글은 어딘가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어린애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학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위를 싹 올라가셔서요. 싹 올라가셔서 뭐를 볼 거냐면 요건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으니까 요 앞에 부분이 이제 그래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을 살짝 한번 볼까?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who 그러면 it who 가주어 진주어니 또는 강조 구문이니 가주어 진주어는 말이 안 되겠다 그치? 강조 구문일 거야. 그럼 뭐뿐만 아니라 the developed writer 개발된 작가 즉 뭐 이미 발전된 작가 또는 literary scholar 문학자 정도로 할까요? 문학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seems drawn toward 끌려 있는 것처럼 보인대. 어느 쪽으로 끌려 있는 것처럼 보인대? Somewhat wild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그랬어요. 다소 wild, 야생의, 거친 뭐 이런 뜻이에요. And idiosyncratic은 색다른, 거칠고 야생적이고 색다른 사고의 방식에 끌려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것이 young children are as well. 어린애들도 또한 그렇대. 그럼 잠깐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사고의 방식이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어린애들과 작가 중에 글 잘 쓰는 작가, 발전된 작가니까 어린애들의 사고의 방식이 플러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발전된 작가의 사고의 방식하고 비슷해. 얘네들은 둘 다 어떤 사고를 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야생의 생각 그리고 좀 더 색다른 생각을 한대. 됐지? 자 그러면 어린애들한테 관심 있는 학자는 어린애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린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거칠고 색다른 사고라고 얘기한 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 말을 찾아가야 되나? 근데 이것만 읽고 이렇게 결정짓기는 조금 좀 그래요.
뭐 결론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아? 그럼 위에 한번 살짝 가보자. 자, 여기에 contrast라는 말이 보이시나요? 그럼 대조죠. 그쵸? 그럼 대조면은 A, B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겠다. 근데 그룹핑이 되게 쉬워요. 왜? 여기가 A고 by contrast부터 B일 거니까. 맞아? 그치? 대조라는 거는 A는 어떻고요? B는 저래요. 이렇게 나가는 게 대조야. 맞지? 맞습니까? 응. 그럼 가봅시다. 둘 중에 하나는 뭐에 관한 언급이 나오겠니? 생각해봐 우리. 생각하자. A, B인데 여기 어린애들 얘기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어린애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어린애들에 대한 특징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에 관한, 그러니까 어린애들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 나오겠니? 여기에 나오겠니? 어디에 나오겠니? 뭐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겠죠, 당연히. 가봅시다. In trying to explain how different disciplines attempt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and memory, the literary critic. 왜 이렇게 길어? 뭐뭐 할 때야. 뭐뭐 할 때가 두 줄 반이야. ing는 보통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노력할 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양한 학문의 분야가 attempt to 시도하는 겁니다. understand 이해하려고 뭐를 autobiographical memory 자전적인 기억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sychology is a garden, literature is a wilderness. 심리학은 정원이고요. 문학은 야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벌써부터 대립을 나타내고 있네요. 뭐하고 뭐의 대립인 거야, 재영아? 심리학과 문학의 대립인 거야. 동그라미 세모로 가자. 괜찮아? 자, he meant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psychology. 동그라미 칠게요. psychology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요 동그라미니까는 저는 초록색 형광펜을 쓸게요. 자, 그럼 동그라미에 대한 특징은 전부 초록색으로 칠하겠습니다. seek to make patterns. 뭐 하는 거냐면 패턴을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고 결국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심리학이래요. 반면에 작가는요. 그랬어. 작가는 뭐에 해당하는 말이겠어, 그러면? 문학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지? 그쵸? 맞아요? 작가는 dive into unruly, untamed depths. unruly 뭐야? 규칙이 없고 지배를 받지 않고 규칙도 없고 untamed 길들여지지 않고 막 야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 그래. 얘는 야생. 오케이. 그럼 이미 나왔네요. 자, 아까 여기를 읽는 순간 여기가 떠올라 버렸어. 그지? 아까 우리 뭐 읽었어? 야생이라는 말 읽었네?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는 말은 파란색 형광펜 길들여지지 않으니라는 말을 쓰든가 아니면 초록색 형광펜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든가. 예를 들어서 규칙성을 찾는다 그랬는데 규칙성을 찾지 않고 무작위를 추구한다던가. 맞아요? 질서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무질서한 상태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보는 시야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지? 내가 그런 얘기 여러 차례 했었어. 나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학원에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보통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영어적 관점 그리고 학원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요. 내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어디 가잖아요. 그럼 뭐부터 눈에 들어온다고? 학원부터 눈에 들어와요. 여기 학원이 다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야, 이런 동네에도 학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길 가다가 무슨 영어 단어가 보여? 그럼 잠깐만, 저거는 왜 저건 뭐 하는 집인데 저런 영단어를 썼지?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너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그러니까 봐봐요.
시선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시각을 정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얘를 보게 되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린지 하고 방향이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여러 관점 중에서 이렇게 좀 좁혀서 봐야지 얘가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좁히는 게 뭐냐면은 빈칸을 읽으라는 거야. 빈칸을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고 이 관점에서 보고 이 관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요 관점에서 봐봐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빈칸을 읽었더니 뭐라고 나왔어? 아, 어린아이들의 사고의 방식과 작가의 사고의 방식이 같나 봐요. 그래놓고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는 뭐뭐 해야 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어린애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기에 들어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나의 시각은 좁혀진 거야. 뭐로? 어린아이를 찾아가야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위의 지문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대놓고 없었지만은 문학과 심리학 얘기를 하면서 문학자가 뭐 한대요? 이런데요. 야생이래요. 문학이 야생이래요. 아까 어린아이가 야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학과 어린아이는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 그렇게 보는 시각을 좁혀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지. 우와 이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라고요. 야, 무슨 생각만 하는 거야 문제 풀면서? 얘가 무슨 뜻이더라? 이러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파란색 형광펜 이야기, 즉 길들여지지 않은 이라는 말을 찾아갈지 아니면 초록색 형광펜, 뭐 규칙을 찾는다던가 뭐 질서를 부여한다던가 그 말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찾는 겁니다. 1번 갑시다. 해석. Venture a little more often. venture는 모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빈번하게 into 어디 안으로 모험에 들어가? wilderness 야생의 상태로 모험을 해 들어가야 된대요. 야생으로 들어가래요. 야생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었습니까? 그랬죠.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됐습니까? 2번 해석합시다. Help them recall their most precious memory.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회상하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한답니다. 기억을 회상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3번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 부모의 의무죠. 부모의 의무에 대한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해야만 한대요. 부모의 어려움은 이해하셔야겠지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 Disregard the key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아이들의 픽션은 뭐 이제 허구 또는 뭐 소설 뭐 이런 뜻이네요. 허구 소설의 핵심 특징을 무시해야만 한대요. 아이들의 허구라는 특징을 무시해라?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아이 얘기, 소설 얘기 다 집어넣고 만든 선택지가 되는 거겠지. 맞아? 5번 Standardize the path of their psychological development. 그들의 심리학적 발달의 경로를 표준화시켜야 된대요. 심리 발달의 경로를 표준화시키자고 한 적도 없네요. 그렇죠? 이야, 요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조금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답은 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골고루 분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몰라서 찍었어요 라는 얘기랑 거의 같아요. 3, 3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디가 빈칸이게요? 얘는 이번에는 아까처럼 31, 2, 4는 전부 주어를 주고 서술부가 빈칸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술부가 빈칸이고 주어를 비워놨어.
주어가 빈칸인 경우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는데? 핵심어 소재가 빈칸 안에 들어가면 돼. 주어가 빈칸이 되는 경우는 보통은 핵심어인 소재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런 빈칸이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31번 단어 하나 채워 넣는 빈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세상에 명사와 수식어까지 붙어 있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혹시 그 단서가 눈에 보이는 사람? 그렇지. 지연이가 뭐라 그랬게 재영아? instead of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instead of를 제가 어디에서 많이 강조했었던 건지 기억하십니까? instead를 대신인데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얘를 좀 더 강조했었는지 순서 삽입 문제에서 얘를 강조를 했었어요. 혹시 instead의 기능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이건 생각이 나야지 문제 푸는데 써먹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야.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 그냥 해석해가지고 대충 내용 때려 맞춰가지고 닥치는 거밖에 못하는 거야. instead of A, B면은 B를 강조. 그러면 instead는요? instead하고 instead of는 무슨 차이예요? instead가 있고요. instead of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위에 거는 네, 주어 동사. 그렇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얘는 instead of A, B. 뭐 여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가 오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오고요. 여기는 주어 동사가 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독해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각 유형에 맞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자, instead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안이 되는 이 뒤에 나오는 게 앞에 거에 대한 대안이 되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대안이 되는 선택이에요. 즉 앞에 게 아니에요. 대신에 뒤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맞아?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대로 여기 적용해 볼게. 이거 대신에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거가 아니라 대신에 이겁니다. 뭐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B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도 여기를 B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A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써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라고 되는 이거 대신에 선택하는 대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가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instead of the old rule 오래된 규칙 대신에 어떤 규칙? dressmaking is a craft 옷 만들기란 그냥 하나의 공예라는 오래된 규칙 대신에 뭐뭐가 was invented 생겨났어요. that 이때 이것도 똑같죠. 이때 that은 invent의 목적어가 아니라 요 뒤에 나오는 명사 주어의 수식어입니다. 뭐뭐라는 뭐가 생겨났습니다. 뭐뭐라는 전에 없었던 뭐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까랑 같은 패턴인 거 이해하시죠? 데디아가 여기 that부터 before까지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어꾼데 뒤에로 돌려놨다라는 거 눈치채주시죠? 그럼 생각해봐.
대안이 되는 선택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요걸 생각해보자. 나는 오늘 짜장면이 안 땡겨. 대신에 짬뽕 이래야지 말이 되죠. 내가 말을 바꿔볼게. 난 짜장면이 오늘 안 땡겨. 대신에 PC방 뭔 말이에요? 어색해요? 괜찮아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왜 어색해요? 같은 종류. 그렇지. 같은 급의 얘기를 서로 대안이 되는 선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연세체험 영어 학원이 싫어요. 대신에 로지풀 이상해요? 괜찮아요? 이건 영어 학원이고 이건 수학 학원인데 대안이 안 되잖아요.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랑 얘는 병렬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병렬이라는 건 서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대등한 것끼리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어학원 나왔으면 대신에 뒤에도 영어학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영어학원에 대한 대안이 되는 선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앞에서 이제 똑같은 거야. 나는 덧셈 영어 대신에 그랬어.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연세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드레스 메이킹이 공예라는 오래된 규칙 대신에 그럼 여기 뭐에 관한 얘기 해야 되겠니? 그렇죠. 옷 만드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단순히 해석한다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인스테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이런 이제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을 준다 그래서 문제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대요. 그죠? 아니 해석을 줬는데 왜 문제를 못 풀어요? 논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논리라는 건 글의 논리고 이러한 장치들이라 그러지. 이러한 장치들에 의해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글의 흐름, 논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따라오겠어요? 됐어요? 그럼 여긴 뭐에 대한 얘기에서 옷 만드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옷 만드는 건 공예가 아니야. 공예 아니면 뭔데? 요 얘기 나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타겟팅해야 되는 단어는 뭐야? 옷 만들기.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드레스 디자이너. 자, 이 옷 만들기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어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옷 만들기라는 단어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드레스 디자이너가 뭐니? 옷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럼 동의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옷 만드는 사람이 처음으로 번창했대. as는 등호라고 뭐라 그랬어? 옷 만드는 사람은 뭐가 된 거야? The same sort of creator. 같은 종류의 창작자가 됐대. 같은 종류의 창작자라는 얘기는 위에 뭔 사람을 창작자 얘기를 한 번 했단 얘기네. 근데 그 한 번 한 창작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해석할게. In a climate, 어떤 기후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어떤 기후와 분위기? Admiration for male artists, 남성 예술가와 그리고 그들의 여성 창조물에 대한 존경과 경탄의 분위기 속에서 그 드레스를 만든 사람은 요 사람 말하는 거겠죠? 번창했어요. 같은 종류의 창작자로서,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격상이 된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저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여러분들 거기 가봤어요? 그 용인에 있는 그 뭐야 그거 에버랜드 말고 뭐니 그거 옛날 그 막 집신 싣고 다니는 민속촌. 용인에 있는 거 맞죠? 민속촌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하긴 요즘은 민속촌 말고 갈 데가 워낙 많으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데가 민속촌이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가볼 만한데 하여튼간 거기서 이제 뭐 그런 거 만드는 기념품 같은 걸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인사동은 가봤어요? 인사동 가면 이렇게 한국적인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속촌에도 그런 거 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뚝딱뚝딱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술가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만드는 사람이지 뭐 창작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옷 만드는 사람은요. 예술가의 경지에 올라온 거야. 창작자, 예술가의 경지에 올라온 거야. 그러니 단순히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예술품이어야지 단순히 공예품이 아닌 거라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예술입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럼 1, 2, 3, 4, 5 중에서 예술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 자, a profitable industry driving fast fashion. 자, 빠른 패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익이 되는 돈이 되는 산업이 만들어졌니? 돈 되는 산업이 생겨나진 않았다. 2번 a widespread respect for marketing skill. 마케팅 스킬에 대한 널리 퍼진 존경심이라는 것이 생겨났니? 3번 a public institution. 공공기관입니다. preserving traditional design. 전통적인 디자인을 보존하려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생겨났니? 4번 a modern connection between dress design and art. 옷 디자인과 예술 사이에 현대적 연결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옷 만드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봤대요. 그냥 공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봤냐? 그럼 공예가가 아닌 예술가로 봤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예술입니다. 옷 만드는 건 예술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옷 만드는 것과 예술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이건 괜찮네요. 5번 an efficient system. 자,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for producing affordable clothing. 구매 가능. affordable은 감당 가능하죠. 구매 가능한, 감당 가능한 의류라는 것을 생산해내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생겨났대요. 전혀 상관없네요. 정답은 4번. 이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설명을 들으면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 시간에 내가 그 생각이 안 날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라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선생님 그럼 다음번에 이게 또 나오면요. 그냥 요거 하나만 잡아가자고요. 33번에서는. 인스테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교류도 없었던 덧셈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덧셈이 싫어요. 대신에 연체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하고 얘는 대등, 병렬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등. 왜? 이거에 덧셈 영어에 대한 대안이 되는 선택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여기에 나오는 옷 만들기는 공예다라는 예전의 규칙 대신에 그럼 여기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옷 만들기가 어떻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걸 알았으면 옷 만들기에 대한 옷 만들기라는 말을 타겟팅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쉽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옷 만들기라는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인스테드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어야 된다. 되셨죠? 순삽은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38번을 틀렸으니까 38번을 합시다. 37번도 있네. 어이씨, 다 할 줄 알았는데 못했네. 하나만 37번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 A번에 in some cases however 그랬어. 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재영, in some cases however 뭐가 떠올라? 안 떠오를 수도 있어. 뭐가 떠올라야지 네가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빡세지는 거고 뭐가 떠올라야 돼. 최소한 하면
덧센에서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뭔가 떠올라야 돼. however는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 아까? 역접 아니면 대조. 근데 여기서는 역접이야 대조야? 역적 같은 대조. 아니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이 거지들아! 앞에 뭐니 역적. 왜? 대명사를 썼으니. 가비. 봐봐. 인성 케이스가 In some cases가 뭐야? 해석해봐. 이런 그러나 몇몇 경우에서는요 이랬잖아. 앞에 다른 경우 그렇죠. 그럼 앞에 다른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역접이에요 대조예요. 무조건 대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대조면 아까 33번인가요? 34번인가요? 34번이 컨트라스트 있었죠. 34번 컨트라스트를 보는 순간 대조니까 뭐 하라 그랬어? A, B로 그룹 그룹핑 하라 그랬잖아. 예. 그럼 얘도 그룹핑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그룹핑을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여기는 B일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A냐?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 A, B, C 말고 그지? 얘가 B에 관한 내용이라면 여기가 얘를 딱 보는 순간 대조인 게 난 떠올랐어. 그러면 여기가 B일 테니까 얘가 A냐 B냐 얘가 A냐 B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는 A고 여기는 B였어.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 만약에 여기도 A고 여기도 A였어. 그럼 뭐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 얘가 1번, 2번인지는 서로 따져봐야 되겠구나. 둘 다 A면은.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장치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그러나 몇몇 경우에 라고 해석하고 쭉 넘어가가지고 자 내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거지 이렇게 풀어도 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풀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대수니까 대수는 그룹핑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답을 찾아내는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훨씬 논리적이고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이건 여기까지 설명하면 얘는 해결이 된 거겠지? 답 구해줘야 돼? 이제 지금 빨리 가려고. 너 이거 끝나고 뭐 있어? 아니야 너무 피곤해. 저 새끼 저거 빨리 가려고 계속 그 거기만 그대로. 일단 좀 빡센 것 같긴 한데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빨리 고개를 끄덕여야지 선생님이 진도를 나갈 것 같으니까. 아니 많은 걸 알아. 귀신이지. 딱 걸렸지. 아니 아니라고? 걸린 것 같은데? 근데 38번은 봐봐. 특히 생각해보자. 특히 그들은 그것들은 정의 내려요 하나의 그룹을 2개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라고.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집단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And external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이그절트는 무슨 뜻이죠? 발기가 그렇죠. 발휘하다라는 뜻이 외워야 돼. 외워라.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단어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몇 프로? 100%라 그랬어요. 기출 단어는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그럼 살짝 생각해봐, 재영아. 뭔가 정의 내리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의라면 사람이겠니, 아니겠니? 사람이겠지. 동물이 정의를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 복수명사 뒤에 갖다 써야 되겠네. 예. 1번에 사람 복수명사 있어요? 예. 누구? 그룹에서. Social psychologist 있잖아. 예. 자 봐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봅니다. C A as B 보여요? 예. 우리 재영이가 대답을 되게 잘해요. 사람들의 집합을 뭐라고 불러봐요? 집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그룹이라고 보죠 우리가. 그러나 social psychologists use this term, 이 용어는 뭔데? 그룹을 좀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하더래요. 그럼 이 뒤에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지? It i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야, this에다 동그라미 쳤지? 해석해봐. 이러한 상호작용의 감각은 그랬어.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가 앞에 있었어요? 그럼 벌써 단절이 여기 있지 않아요? 네, 2번이 아닐 그렇죠. 이게 오답률, 이때 당시에 이게 오답률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의 해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되게 센 거야.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야, 너희들은. 얘가 2번이 답이 아닐 거라는 강한 믿음, 신념 같은 게 있는 거야. 2번일 리가 없어. 내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this 다음에 명사가 오면 이 명사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었어야 된다며요. 또는 이것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야 된다며. 근데 앞에는요. 우리는 집단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 집단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감각. 그럼 앞에는 뭔가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없잖아. 예. 그럼 여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번은 답이 아닐 거야라는 그런 종교적 믿음 같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답이 되게 나빠요. 이게 오답률 1위였어 당시에. 이게 진짜로 설마요. 정말 놀랍도록 이 관습 같은 거야. 진짜.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볼게. 특히 그들은 누구야? 사회심리학자겠지. 특히 이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내려?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인데 상호작용하는. 이 상호작용이 뭐야? 여기 있잖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2번은 아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패가 망신하는 거야.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은 이런 애들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잖아요? 그럼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뭐 이 문제가? 그렇게 끝이 나버리네? 왜 좀 더 해줄까? 아니요. 그 다음에 몇 시야? 아이고 42번은 해봐. 여기까지 합시다.